급식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에게 급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부모님께서 급식비를 안 내셨어. 그래서 지영이는 급식을 먹을 수 없어. 제 옆자리에 앉았던 지영이는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항상 너덜너덜하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잘 먹지 못해서인지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깡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가난해져서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부모님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스쳐들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가을 전까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았어요. 불쌍하게 반해서 혼자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진 게 없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만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니 어린 나이에도 저는 정말 가여웠어요. 가여워서 제 급식을 함께 먹자고 하고 싶어도 급식 시간에 담임 선생님도 함께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기에 담임 선생님 몰래 급식을 나누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 메뉴에서 빵이 나왔길래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슬쩍 책상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다 드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짝지에게 숨겨뒀던 빵을 건네줬어요. 이 빵 손 안 댄 거야? 나는 빵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너 먹어. 먹어도 괜찮아? 배고팠는데. 고마워. 저는 그 당시에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외면받고 있고 하물며 친해지려는 친구도 없어 보이는 지영이와 이 일을 계기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날,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옆자리의 지영이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잘 못 먹는지 엄청 마르고 급식도 혼자서만 못 먹고 있는데 도시락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제 옆에 앉아서 짝지인데 불쌍해요. 작년엔 다른 친구 준비물도 같이 사달라더니 올해는 급식이야? 명호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말은 엄마가 이해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엄마가 챙겨줄 순 없어. 엄마가 테레사 수녀님도 아니고 너는 엄마는 안 불쌍하니? 우리 집은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잖아요. 제발 이번 딱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빠 도시락 쌀 때 조금씩만 덜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대신 나중에 설거지할 때 엄마 도와줘야 해. 알겠지? 내일부터 아빠 도시락 싸면서 같이 싸줄 테니까 아침에 까먹지 말고 가져가도록 해. 그리고 짝지 불편하지 않게 말 잘해서 마음 편하게 먹도록 해줘. 어머니에게 사정사정했고 귀찮으실 텐데도 어머니는 승낙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도시락을 짝지에게 건네줬습니다. 짝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이거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싼 건데 점심 때 너 먹으면 된대. 웬 도시락이야? 근데 어머니가 왜 내 도시락을 싸주셨어? 아, 그게 아빠 도시락 싸면서 도시락 하나 더 싸달라고 했어. 급식 시간에 너 혼자 안 먹고 있잖아. 엄마가 매일 싸준다고 하니까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너무 고마워. 진짜 좋은 짝지를 만나서 기쁘네.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말씀 전해줘.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도 너랑 짝지 돼서 좋아. 맛있게 먹어. 선생님이 급식을 다 드신 후 자리를 비우고 나면 짝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으면 선생님께 혼난다고 생각해서 몰래 먹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짝지는 저와 집이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일 안 하고 집에 있어. 근데 경마장에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 같아. 엄마가 일해서 돈 벌어오면 아빠가 다 들고 나가버려. 그렇게 돈 들고 나가면 아빠가 언제 집에 다시 올지 몰라. 아버지가 경마장에 다니는 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고 빚도 생긴 것 같았고 옷도 제대로 사 입지 못해 매일 같은 옷에 너덜너덜해진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같은 반의 친구들은 그런 지영이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누구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 소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지영이와 짝지를 하는 저에게도 같은 반 애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가 없는 건 저와 지영이 둘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아침에도 같이 가자고 약속했어요.
같이 등교하는 모습을 본 애들은 조롱하거나 짓궂게 놀렸어요. 얼레리 꿀레리 쟤네 둘이 사귄대요. 지금에서야 유치한 놀림이지만 어린 나이에는 꽤 짓궂은 놀림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미 지영이와 저는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에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영이와 함께여서 뭔가 안심 같은 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주위의 놀림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지영이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하교길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멀지도 않은 거리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동물, 학교 숙제나 만화 봤었던 이야기 등등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차마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공원의 놀이터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이번 주에 보러 올래? 와, 진짜? 나 고양이 엄청 좋아해. 내일 학교 마치고 가도 돼? 당연히 되지. 그럼 내일은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다음 날 하굣길에 지영이를 집에 데려가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잡종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영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진짜 귀엽다. 얘는 이름이 뭐야? 이름은 피피야.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암컷이야. 지영이는 고양이를 안아보기도 하고 고양이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간식도 먹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해맑은 한바구음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을 때 어머니가 지영이 목까지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영아, 아줌마 집에서 저녁 먹고 가. 혹시 집 전화번호 아니? 아줌마가 전화해서 저녁 먹고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어머니는 지영이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생각보다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지영이는 하굣길에 우리 집으로 함께 왔어요. 집에 와서 함께 놀고 저녁까지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지영이 어머니는 일하느라 항상 늦게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계신 아버지는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서 엄청 늦은 시간에 저녁을 겨우 차려서 먹는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지영이 부모님께 양해를 얻어 우리 집에서 함께 놀고 저녁까지 먹이고 보내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앞에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도 제가 말한 것들이 신경이 쓰였었나 봐요. 지영이와 매일같이 숙제하고 고양이와 노는 생활이 1년 가까이 됐을 때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지금까지 지영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지금은 감사의 말밖에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감사합니다. 명호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 잊지 말고 잘 지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지영이와 지영이 어머니는 여러 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지영이가 워낙 착하고 이뻐서 딸처럼 챙겨준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영이는 이사 가서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동안 재밌었어. 잘 가, 지영아. 어머니는 정의롭고 강하고 상냥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지영이와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사 가서도 3년 정도는 1년에 한두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비록 편지가 끊겼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밀기계 생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한 지 4년이 지나가는데 선배에게 물려받거나 신규로 거래처를 확보해서 지금은 수많은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어요. 옆자리에 같은 부서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한보기술과 미팅 있는 거 안 까먹었지? 회사 운명이 걸린 큰 거래니까 정신 차리고 준비 잘해야 해. 믿고 맡겨둬도 되는 거지? 네,
나중에 준비한 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 선배님의 자리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선배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네. 그럴 리 없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잠시만요. 전화가 끊긴 후에도 수화기를 들고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너 한보기술의 미팅 날짜 잘못 전달했지? 지금 전화 와서 어제 미팅하기로 했었는데 연락도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회사랑은 거래 못 한다고 화내잖아. 거래 없던 거로 하자길래 사정했는데도 이미 그쪽에선 거래 안 하기로 했대. 너 이거 어떻게 수습할래?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네? 일정 연락한 건 선배님이잖아요. 저는 연락한 적 없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똑바로 일 안 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선배가 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날짜에서 변경된 일정으로 한보기술의 선배가 전화로 말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선배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선배가 11일과 12일을 헷갈려서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네요. 선배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장님께 말씀드렸고 부장님이 직접 사과드리고 해결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부장님께서 찾아뵙고 사과드리며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한보기술과의 거래는 실패로 끝났고 부장님은 회사로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번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몰라. 우리 회사에서 엄청 기대하던 거래였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길래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부장님, 일정 연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변명하지 마. 뭐 할 말 있다고 입을 여는 거야? 이번 거래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막심하니 알아서 책임지고 자리 비워. 부장이 화날 때면 하는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부장님. 사표 쓰라는 건 너무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한보기술에 팔려고 했던 기계 다른 회사에 계약 따와. 시간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능력껏 계약 따오도록 해. 일주일 지나면 알지? 그때는 정말로 김대리 자리 치울 테니까 명심해. 부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을 어떻게 해요? 진짜 그만두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잖아요. 부장님의 말을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때 문득 생각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보기술에 팔려던 기계와 똑같은 기계를 구매하려고 검토 중인 회사가 한 곳 있다는 것을요. 이 회사는 항상 가격만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든 깎아서 살려고 협상만 계속해오고 있어서 도대체 살 마음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거의 판매를 포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 회사와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급히 견적서를 수정하고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담당자분께서 나와 있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 견적서 가지고 왔어요. 견적서를 내밀자 담당자분은 손에 들고 천천히 바라봤어요. 이것보다 더 싸게는 안 됩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싸게 하기는 어려워요. 벌써 몇 번이나 가격 조정을 해드렸는데 제일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 기계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유지관리도 정기적으로 다 해드리고 다른 곳보다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면 위에서 결제해주지 않아요. 정말 저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사분께 잘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상사분과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정말 바쁜 시기라 밥 먹는 시간도 쪼개서 일하고 있는 처지라 시간이 안 날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그 식사하시는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식사는 제가 대접할 테니까 정말 잠깐이라도 좀 부탁드려요. 저는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한 대에 수억하는 기계를 팔 수만 있다면 식사 대접이야 10번도 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외출하셨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잘 말해볼게요. 일단 바로 답변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팅룸에서 나와 복도를 빠져나가려 할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어르신이 내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서장님. 담당자분께서 어르신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상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리며 부서장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르신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식사 자리? 내가 식사 접대 같은 거 받으면 계약해주는 그런 놈인 줄 알아? 내가 저번에 가격이 비싸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비싼 게 문제니까 가격을 낮춰줘야 사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싸게 팔 거 아니면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 이게 이렇게 갑자기 혼날 정도의 일인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황해서 굳어있는 저에게 담당자분께서 다가와 슬쩍 귓속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서장님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신데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많이 화나면 저렇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풀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서장은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결제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틀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제 발로 나가야 하거나 잘릴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키를 신고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부서장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정장 차림에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혜 씨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서장님 앞에 그녀는 터벅터벅 다가갔습니다. 부서장님?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쪽 회사의 기기가 우리 회사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긍정적으로 구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부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혜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꼭 구매해야죠. 아까 가져온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진행해줘. 부서장은 저와 담당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계약 진행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저기, 이 계약서대로 구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들은 대로야. 납품까지 차질 없도록 잘 부탁하겠네. 우리 사장님 따님께서 구매를 부탁하는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장님 따님이라는 분을 제가 바라보자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길명호, 오랜만이야. 내 얼굴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는 거야?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혜라는 이름의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다혜? 도대체 누구지? 생각할 때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그럼 김지영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겠어? 김지영? 혹시 대전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렇다면 학교 다닐 때 같이 등하교하고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지영이? 맞아. 아직 안 까먹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사한 뒤로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 만이야? 너무 반갑다. 20년도 더 넘었으니까 진짜 오래되긴 했지. 너가 가져온 자료에 길명우라고 적혀있길래 혹시나 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길시성을 쓰는 사람이 드문데 이름도 똑같길래 신기했었거든. 대단하다. 어떻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대? 그럼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 따라 성 바꾸면서 지용해서 다혜로 개명도 했지. 아, 어쩐지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괜찮으면 오늘 밤에 같이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래, 좀 이따가 밖에서 보자. 저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의 일이 끝난 후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따낸 것을 보고하려 회사로 돌아갔고 부장님은 눈이 한껏 커지며 믿지 못하셨어요. 정말 계약을 땄어? 네, 정식으로 계약서 사인은 나중에 하기로 했지만 구두로 납품받기로 확답받고 왔어요. 이야, 대단해 정말. 잘했어. 부장님은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고 제 옆자리의 선배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끝내고 약속 장소의 술집으로 향하자 지영이, 아니 다혜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진짜 너 아니었으면 잘릴 뻔했었거든. 정말? 무슨 일 얘길래 쩌르니 많이 하는 거야?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자 저를 위로해줬어요. 자기가 실수해놓고선 후배한테 다 떠넘기다니 진짜 못된 선배네. 아니 나쁜 놈이네. 맞아, 나쁜 놈이지. 어쨌든 너 덕분에 계약을 해서 너무 좋았어. 정말 고마워.
제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하자 다혜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나야말로 너한테 정말 감사해. 이사한 뒤로 연락이 끊겨서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 할 텐데 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다시 만나네. 그녀의 말로는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당시 근무하던 곳의 남자와 만나 마침내 결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재혼하며 생긴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가족 모두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하네요. 돌아왔을 때 바로 연락하지 그랬어. 미안. 근데 마지막으로 편지 답장 안 한 건 너잖아. 내가 답장 안 했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맞아. 이건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언제쯤 답장 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겨서 답장 안 하는 건가 싶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 그랬었구나. 진짜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오해받은 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응, 없어. 바빠서 그런지 인연이 안 생기네. 응.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혹시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약속 잡은 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며 그녀가 웃으면 나도 웃고 뭘 하든 즐겁고 행복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좋아. 그녀 앞에 오른손을 내밀자 그녀는 살짝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모든 게 다 기뻐. 이렇게 첫사랑과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1년이 지나 청혼을 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연 쓰는 동안에 아내는 옆에서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 색종이 접으며 놀고 있네요.